그날 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단골집이던 심야 미용실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단골집이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심야 시간에 미용실을 가는데 힘이 나는 이유는 미용사의 특별한 서비스가 있어서 기대와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무흐한 기대감에 서둘러 가게 됩니다. 남자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어서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사연은 심야 미용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번화가, 강남과 홍대의 화려한 네온 사인에서 한 블록 벗어난 뒷골목. 그곳에는 퇴폐적인 간판이나 왁자지껄한 술집, 대신 유독 차분하고 따뜻한 조명만이 새어나오는 아담한 공간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 무대인 물라이트 헤어 물라이트 HAI였다. 간판에 작게 새겨진 영업시간은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 미용실은 해가 지고 나서야 비로소 생기를 얻는 도시의 올빼미들을 위한 곳이었다. 강민준 32세. 그는 이 미용실의 가장 충실한 단골 중 한 명이었다. IT 스타트업에서 솔루션 개발팀을 이끄는 민준은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만 본 듯한 사람이었다. 그의 퇴근 시간은 언제나 밤 10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였고 미용실에 앉아 머리를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은 세상이 모두 잠든 자정 가까운 시간뿐이었다. 대낮의 미용실은 그에게 일종의 사회적 압박감을 주는 공간이었다. 밝은 햇살 아래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헤어 디자이너와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어색하게 웃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고역이었다. 민주는 태생적으로 감정 표현에 서투르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시선에 과민 반응하는 성격, 이른바 미용실 공포증에 가까운 긴장감을 늘 안고 있었다. 그에게 물라이트 헤어는 단순한 미용실이 아니었다. 고요한 안식처이자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시간대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고 미용사도 많아야 한두 명.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는 민준의 긴장감을 그나마 낮춰주었다. 민준은 이곳을 찾을 때마다 마치 도서관의 열람실에 들어서는 것처럼 발소리조차 조심스럽게 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단 한 명의 미용사, 정소유 28세가 있었다. 물라이트 헤어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유일한 직원인 그녀는 늦은 시간에도 지친 기색 없이 밝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의 미용 철학은 단순했다. 늦게까지 일하느라 지친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완벽한 스타일을 선물하고 싶다는 것. 소유는 다른 미용사들처럼 과도한 친절이나 사적인 질문을 남발하지 않았고 손님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오직 커트와 스타일링에만 집중했다. 이것이 민준이 그녀의 솜씨만큼이나 그녀의 태도에 끌렸던 이유였다. 오늘도 민준은 야근을 마친 후 밤 11시에 미용실을 찾았다. 그의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라 이마를 덮었고 개발자 특유의 피로가 얼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재즈 선율과 함께 따뜻한 우드와 샴푸 향이 민준을 감쌌다. 소유는 카운터에서 잡지를 읽다가 민준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어서 오세요, 민준 씨. 많이 늦으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또 늦어졌네요. 민준은 습관처럼 어깨를 웅크리며 대답했다. 소유는 능숙하게 그에게 가운을 입히고 자리에 앉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그 뒤편에 서 있는 소유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민준은 이미 그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음을 느꼈다. 평소와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공기가 더 밀도 높은 듯 느껴졌다. 미용실에는 소유와 민준, 단 두 사람뿐이었다. 이 고요하고 은밀한 공간이 민준의 긴장감을 서서히 고조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어떤 일이 곧 자신에게 닥칠 것만 같은 기묘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 예감은 며칠 전부터 조금씩 민준을 괴롭히고 있던 바로 그 민망한 순간에 대한 불안감과 맞닿아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오늘 밤의 커트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민주는 거울 속 소유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시선을 자신의 무릎에 고정했다. 하지만 이미 온 감각은 소유가 서 있는 후방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유는 빗과 가위를 들고 민준의 뒷머리 쪽으로 다가왔다. 차분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민준의 귓가에는 소유의 나지막한 숨소리와 가위가 빗살을 스치는 찰칵찰칵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뒷머리가 꽤 많이 자랐네요. 오늘은 옆은 깔끔하게 치고 뒷머리는 너무 무겁지 않게만 다듬을게요. 소유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단호했다. 민주는 거울을 통해 소유의 손놀림을 곁눈질했다. 그녀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집중하는 듯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몸은 민준의 어깨를 기준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이것이 심야 미용실, 단둘뿐인 공간이 주는 밀도였다. 민주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혹시라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움직여 그녀의 작업에 방해를 줄까봐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소유가 커트를 시작했다. 빗으로 젖은 머리를 걷어 올리고 가위로 정확하게 잘라내는 동작이 반복되었다. 민주는 평소처럼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다. 사건은 커트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발생했다. 소유가 민준의 오른쪽 뒷부분의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 자세를 낮추었다. 그리고는 미묘하게 몸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살짝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가위를 섬세하게 놀렸다. 그 순간 소유의 몸이 민준의 뒤통수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순간적으로 밀착되었다. 그것은 의도된 접촉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자세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무의식적인 동작에 가까웠다. 툭! 아주 짧고 가벼운 감촉. 마치 깃털이 스치듯 짧았지만 민준에게는 마치 천둥처럼 강렬한 충격이었다. 그의 뒤통수와 목덜미의 경계에 닿았다가 순식간에 떨어져 나간 그 감촉. 민준은 그 순간 자신의 몸이 전기로 지진 듯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얼굴은 단숨에 화끈 달아올랐다. 거울을 통해 소유를 훔쳐보니 그녀는 여전히 커트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어떤 동요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땀방울까지 맺혀 있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프로페셔널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느낀 건가? 민주는 자신의 과민 반응을 탓하려 했지만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그는 온 신경을 동원해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몸은 이미 그 상태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마치 투명한 유리 케이스 안에 갇힌 것처럼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소유는 이제 민준의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여 커트를 이어갔다. 그녀가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민준의 귀 옆으로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나지막한 숨결과 은은한 샴푸 향이 민준의 코 속으로 들어왔다. 민준은 아까의 감촉과 지금의 향기가 뒤섞여 머릿속을 휘젓는 통에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었다. 민준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요즘 바쁘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이 어색하고 민망한 상황을 탈피하려는 그의 서툰 노력인 동시에 자신의 긴장된 심장 소리를 들키지 않기 위한 얕은 방어막이었다. 소유는 가위를 멈추고 거울을 통해 민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요즘 야간 손님들이 조금 늘었어요. 민준 씨처럼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이 오히려 좋아요. 조용해서 집중하기 딱 좋거든요. 그녀의 미소는 해맑았고 민준이 겪는 내적 갈등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민준은 그제야 그녀에게는 정말 일상적인 행동이었구나라고 애써 자신을 납득시키려 했지만 그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이미 그가 느끼는 긴장감의 정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민준은 커트가 끝날 때까지
뒤통수에 남은 그 짧은 감촉의 잔상과 코끝에 맴도는 소유의 향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이 심야 미용실은 그에게 조용한 안식처가 아니라 뜻밖의 두근거림이 가득한 위험한 밀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여전히 광란의 북소리를 연주하고 있었다. 뒤통수를 스친 짧은 접촉 이후 그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소유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 즉 옆머리와 구레나룻을 다듬기 위해 민준의 얼굴 옆쪽으로 몸을 밀착시켰다. 이 순간 민준은 자신이 미용실 의자가 아니라 마치 고해성사 의자에 앉아 모든 비밀을 고백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소유가 다시 한번 민준의 귀 주변 머리카락을 빗으로 걷어 올렸다. 그녀가 숨을 들이마시고 가위를 움직일 때마다 민준의 뺨 가까이에 그녀의 팔뚝이나 손목이 스칠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움직였다. 이 거리는 일상적인 대화나 악수를 할 때의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극도의 근접 거리였다. 민주는 거울 속에서 이 아슬아슬한 구도를 피할 수 없었다. 거울은 마치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처럼 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긴장감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주는 애써 시선을 거울 속 소유의 얼굴에서 떼어내고 그녀가 잡고 있는 가위 끝에 초점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소유가 머리에 집중하며 입술을 살짝 깨물거나 이마에 땀을 닦는 사소한 몸짓조차 민준에게는 거대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지금 소유가 민준 씨, 왜 그렇게 굳어 계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내가 너무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 질문은 민준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접촉에 흥분하는 변태처럼 보일까봐 극도로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가면을 단단히 써야 했다. 숨쉬는 리듬조차 통제하려 했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유는 이제 클리퍼를 꺼내 민준의 목덜미와 잔털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다시 뒤통수와 목덜미 부위로 돌아왔음을 의미했다. 소유는 클리퍼를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 민준의 목을 한 손으로 살짝 받쳤다. 그리고 어깨와 팔을 민준의 등 뒤로 최대한 밀착하며 클리퍼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길고 지속적인 접촉이었다. 민준은 짧게 흡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뒤통수와 등 뒤쪽으로 느껴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압력. 그것은 미용 도구가 아닌 분명 살의 감촉이었다. 민준의 이성은 미용사가 작업을 위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고 외쳤지만 그의 몸은 그 논리를 완벽하게 거부했다. 그의 뺨은 아까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의 귀는 이명처럼 윙윙거렸다. 클리퍼의 윙윙거리는 소음이 아니었다면 민주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이 조용한 미용실 전체에 울려 퍼졌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마치 정글 속의 사냥감처럼 미용사의 의도치 않은 모든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민주는 문득 거울 속 소유의 모습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정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오로지 민준의 머리카락 경계선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정교했다. 그녀에게 이 모든 행위는 오직 프로페셔널리즘이었다. 이 사실이 민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에게는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민망함을 넘어선 묘한 흥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창피하고 어색했다. 민준은 이 고조된 긴장감 속에서 이 어색한 커트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 묘한 긴장과 설렘의 시간이 조금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젖히거나 피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이 상황을 더욱더 어색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앉아 미용사의 모든 근접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것이 이 심야 미용실의 규칙이었다.
클리퍼 작업이 끝나고 소유는 민준의 머리를 다시 빗어내리며 가위로 미세한 질감 처리를 시작했다. 가장 강렬했던 신체 접촉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민준의 몸은 여전히 자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통수에 느껴졌던 부드러운 압력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애쓰면서 다시금 아무렇지 않은 민준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소유는 민준의 앞머리 쪽으로 다가섰다. 이번에는 얼굴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구도였다. 소유는 빗으로 민준의 이마 위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고는 거울을 통해 민준과 눈을 맞추며 물었다. 민준 씨, 혹시 오늘은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스타일 있으세요? 아니면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갈까요? 그녀의 눈빛은 순수하게 스타일링에 대한 집중만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느끼는 모든 야릇한 긴장감은 전적으로 자신 내부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유에게는 이 모든 것이 고객을 위한 지극히 프로페셔널한 서비스의 일부였던 것이다. 민주는 그녀의 진지한 눈빛 앞에서 조금 전까지 느꼈던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쑥스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형태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미용사를 향해 불필요한 연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한심하게 만들었다. 아내, 평소처럼 자연스럽게만 부탁드려요. 소유 씨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민주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소유는 민준의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커트를 이어갔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준 씨는 매번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늦게까지 일해도 저만 힘든 거지만 민준 씨는 팀을 이끄시잖아요. 소유는 대화를 시작하며 민준의 긴장감을 풀어주려 했다. 민준은 이 질문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힘들죠. 사실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요. 근데 소유 씨는 오히려 늦은 시간이 편하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미용사분들은 보통 낮에 바쁘지 않으신가요? 원래는 그랬죠. 근데 저는 늦은 밤에 오는 분들의 솔직한 모습이 좋더라고요. 낮에는 다들 가면을 쓰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피곤해 지쳐서 방어막을 풀고 오시거든요. 저에게는 그 피곤한 모습을 잠시나마 회복시켜주는 일이 제일 보람차요. 소유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그는 소유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야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주는 소유가 자신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느껴졌던 불필요한 민망함 대신 인간적인 호감과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까의 어색한 접촉은 이제 그녀의 섬세하고 열정적인 작업 태도의 일부로 이해되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일에 진심이구나. 민주는 소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 손에 쥐어진 가위의 날카로운 모습, 그리고 고객을 향한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민준에게 직업인으로서의 소유에 대한 새로운 인상을 심어주었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민망함은 어느새 묘한 설렘으로, 성적인 긴장감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다. 커트가 마무리되고 소유는 민준에게 이제 샴푸해드릴게요. 편안하게 기대세요. 라고 말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샴푸 의자로 향했다. 푹신한 샴푸 의자에 몸을 뉘인 민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따뜻한 물줄기와 함께 소유의 부드러운 손가락이 민준의 두피를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샴푸 시간은 민준에게 항상 짧은 무중력의 시간이었다. 일의 피로와 어깨의 긴장이 잠시나마 풀리는 유일한 순간. 하지만 오늘은 여기에 한 가지 새로운 감정이 추가되었다. 바로 안도감이었다. 격렬했던 내적 갈등과 민망함, 그리고 이어졌던 뜻밖의 설렘이
이 부드러운 손길 아래에서 잠시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소유는 민준의 머리를 헹구면서 그의 두피에 잔여 샴푸가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물을 뿌렸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가슴 부분이 잠시 민준의 관자놀이 가까이에 스쳐 지나가는 일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도 그것은 순전히 미용사의 작업 동선에 따른 의도 없는 접촉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민준이 느낀 감정은 달랐다. 아까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거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먼저 느껴졌고 그 뒤에 아, 또 닿았구나 하는 미묘한 아쉬움과 설렘의 잔여 파동만이 남았다. 민주는 이제 소유의 행동을 성적인 긴장으로 해석하기보다 이 공간에서만 허락되는 지극히 사적인 근접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그녀의 진솔한 태도에서 비롯된 민준의 심리적 변화였다. 샴푸가 끝나고 민준이 다시 커트 의자에 앉자 소유는 수건으로 민준의 머리를 감싸고 드라이를 시작했다. 뜨겁고 강한 바람소리가 미용실을 가득 채웠다. 소유는 드라이를 하면서 민준의 머리를 만지고 빗어넘기며 볼륨을 살려주었다. 드라이가 끝난 후 소유는 헤어 에센스를 손바닥에 덜어 민준의 머리카락 끝에 발라주었다. 에센스의 달콤하고 은은한 향이 민준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민준의 턱을 살짝 들어 거울을 보게 한 뒤 스타일링의 마지막을 점검했다. 완벽해요. 이번 스타일도 민준 씨에게 정말 잘 어울려요. 소유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소유는 마지막 의식을 진행했다. 잔털 제거. 그녀는 흰색의 부드러운 털이개를 꺼내 민준의 목덜미와 옷깃 주변에 잘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스응 마이너스 스응 마이너스. 털이개의 솜털처럼 부드러운 감촉이 민준의 목덜미를 스치자 아까 느꼈던 모든 어색하고 불편했던 접촉의 기억이 마치 털어지는 잔털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 부드럽고 섬세한 마지막 터치가 민준이 미용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품고 있었던 모든 긴장과 민망함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주는 듯했다. 민준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소유의 마지막 터치에 대한 묘한 여운을 느꼈다. 이 공간에서 경험한 극도의 어색함과 그 뒤에 찾아온 따뜻한 인정, 그리고 설렘의 복합적인 감정들이 머리칼의 가벼움과 함께 그의 몸속에 잔잔히 스며들었다. 스타일링이 최종적으로 끝났다. 소유는 민준의 가운을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소유는 능숙하게 카드를 받아 결제를 처리하며 영수증 대신 작은 명함 크기의 쿠폰을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 씨,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스타일도 정말 멋지게 잘 나왔어요. 다음 예약하실 때 이 쿠폰 보여주시면 두피 마사지 서비스 넣어드릴게요. 소유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냈다. 그 미소는 낮에 만나는 형식적인 서비스 미소와는 달랐다. 늦은 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던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된 작은 친밀감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쿠폰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머리 정말 마음에 들어요. 덕분에 내일 아침이 좀 가벼울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단순히 머리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며칠간 그를 짓눌렀던 야근의 피로와 오늘 밤 미용실에서 경험했던 복잡다단한 감정의 무게까지 함께 덜어냈다는 뜻이었다. 민주는 미용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 12시를 훌쩍 넘긴 시간, 뒷골목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민준의 머리에서는 드라이어의 따뜻한 열기와 에센스의 달콤한 잔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미용실을 향해 잠시 뒤돌아섰다. 유리창 너머로 소유는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준이 뒤돌아본 것을 확인하자 소유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민준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다. 민준은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 야근 후에 무겁고 축 처진 걸음과는 달랐다. 가벼운 리듬감이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새로 다듬어진 뒷머리를 만져보았다. 깔끔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은 좋았지만 민준이 머리에서 느끼는 가장 강렬한 잔상은 소유의 손길이었다. 클리퍼를 다루기 위해 목덜미를 받쳐주던 따뜻한 압력, 그리고 샴푸를 할 때 스쳐 지나갔던 부드러운 순간들. 민준의 이성으로는 아무 의미 없다고 단정했지만 그의 감성은 그 사소했던 접촉들이 만들어낸 묘한 두근거림을 끊임없이 재생하고 있었다. 그것은 성적인 욕망이라기보다는 낯선 타인에게서 받은 의도치 않은 친밀함이 주는 생경한 설렘이었다. 민주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미용실에서의 모든 순간을 되짚었다. 자신이 과민 반응했던 민망한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들을 덮어버린 소유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프로페셔널리즘. 민주는 이제 소유가 미용 기술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매력적인 여성으로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민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여러 번 확인했다. 머리가 잘 된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가 거울 속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그녀의 손길이 닿은 결과물이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민주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미용실 명함을 다시 확인했다. 작은 쿠폰에 적힌 소유의 서명과 미용실의 이름. 민주는 이 심야 미용실이 이제 더 이상 피곤한 의무가 아니라 기대감과 묘한 여운을 남기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기분으로 출근했다. 미용실을 나선 후에도 잠 못 이루게 했던 묘한 여운이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듯했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어제 소유의 손길이 닿았던 뒷머리의 깔끔한 라인과 에센스 잔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민준 팀장님, 오늘 머리 스타일 완전 다른데요? 훨씬 세련돼 보이세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디자인팀의 막내 사원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와, 진짜. 보통 남자들 미용실 다녀와도 이 정도로 티 안 나는데. 어디 좋은 곳 다니시나 봐요? 다른 동료도 거들었다. 민주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답게 쑥스러워했지만 속으로는 기분 좋은 흥분을 느꼈다. 단순히 머리가 잘 된 것 이상이었다. 소유가 자신의 일에 진심을 담아 집중한 결과였고 그 결과물이 타인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민주는 자연스레 어젯밤 미용실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특히 가장 민망했던 뜻밖의 접촉 순간들을 곱씹었다. 이제 그 장면들은 더 이상 민망한 사고가 아니었다. 동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민주는 그 접촉이 최선을 다한 프로의 열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스스로 재해석했다. 그녀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야만 만들 수 있는 완벽한 결과물이었다고 납득한 것이다. 오후 내내 민주는 프로젝트 코딩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소유의 생각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그는 노트북 화면 아래에 깔아둔 미용실 명함을 무심코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존재와 그날의 상황에 매달리는지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단순한 미용사 이상의 존재로 각인되고 있었다. 늦은 밤 모두가 지친 시간에 만난 그녀는 활력과 진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와의 의도치 않은 신체적 근접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한 발짝 물러서 있던 민준의 심리적 방어막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내가 혹시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민준은 이 질문 앞에서 당황했다. 스치듯 닿았던 짧은 감촉 하나에 이렇게까지 심리적인 동요를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민준이 다음번 커트 일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다. 민주는 원래 2주에 한 번꼴로 미용실을 찾았지만 오늘 문득 시계를 보니 다음 예약까지는 아직 열흘이나 남은 상태였다. 평소 같았으면 스케줄이 비는 날에 맞춰 겨우 예약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는 머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미용실에 가고 싶어 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민주는 조용히 미용실 예약 앱을 켰다. 그는 다음 주 초로 예약을 당길까 고민하다가 곧장 소유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낼까 하는 충동까지 느꼈다. 민주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심야 미용실에 어색했던 커트가 그의 지루하고 예측 가능했던 일상의 두근거림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던져 넣었음은 분명했다. 민주는 퇴근 후 평소 습관처럼 저녁 식사를 대충 때우고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내내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미용실 예약 앱이 띄워져 있었다. 다음 커트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그는 이미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30분 타임을 예약할지 말지를 두고 수십 번 망설이고 있었다.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아서 미리 자르는 척 할까? 아니면 두피 마사지 쿠폰을 당겨서 사용할 핑계를 댈까? 온갖 얕은 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한 여성에게 그리고 미용실이라는 공간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새삼 놀랐다. 과거의 민준이었다면 불편함을 느낀 그 순간부터 그 미용실을 영원히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유와의 어색했던 접촉과 진솔한 대화는 그의 회피 본능을 정면 돌파하고 싶은 용기로 바꿔놓았다. 그 모든 민망함과 긴장감이 이제는 특별한 경험으로 그리고 두근거림의 징표로 긍정적으로 재해석된 것이다. 깊은 고민 끝에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머리를 자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화 대신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솔직한 욕망에 충실하기로 했다. 손가락이 예약 버튼을 눌렀다.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30분 정소유 미용사 예약 확인 메시지가 떴다. 민주는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억지로 미용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문득 소유에게 짧은 문자를 하나 보냈다.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예약했어요. 그때 받은 두피 마사지 쿠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몇 초 후 답장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벌써요? 히읗히읗 물론이죠. 쿠폰 준비해 둘게요. 그때 뵐게요. 간결하고 활기찬 소유의 답장에 민주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아무런 사심 없는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한 미용사였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준에게 심야 미용실 물라이트 헤어는 더 이상 야근 후 지친 몸으로 억지로 들르는 피로 해소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결국엔 묘한 설렘과 기대감을 선사한 특별한 공간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었다. 다음 주 목요일 민주는 이번에는 절대로 긴장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쩌면 다음 커트 때는 그 뜻밖의 접촉에 대해 그가 먼저 농담을 건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물론 아직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민준의 삶에 정소유라는 이름과 심야 미용실이라는 공간이 필요를 넘어선 두근거림을 주는 기대로 안전히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었다. 민주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다가올 목요일 밤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 박동은 다음번 어색하지만 설레는 커트를 위해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듯 힘차게 뛰고 있었다. 가장 은밀하고 어색했던 공간이 가장 설레는 장소가 되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손길에서 일이 아닌 마음을 읽어낸 남자.
그는 이 심야의 1인극을 현실의 로맨스로 끌어낼 수 있을까? 다음 커트 의자에서 민준의 서툰 고백이 시작된다. 구독과 알람설은 사연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